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 언어 지문이랑 상황 판단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 구체적인 상황 판단 유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한번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감이 오진 않겠지만,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 지문보다 상황 판단을 더 크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스캔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지문 우리가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독해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상황 판단을 가장 크게 읽는 1단계 독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심적인 소재나 그 다음에 구조와 흐름을 봐주시면서 장치를 빠르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게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흐름을 잡는 거는 약간 법조문 같은 경우에 조금 의미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추론형 지문이다. 어떤 일반 언어형 지문의 상황 판단이 나오면 더 크게 읽고 선지화될 만한 그와 같은 키워드들을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언어에서 우리가 배웠던 선지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지 출입이라든지 강약 조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황이 더 쉬워요. 죄송해요. 오늘 상황 판단이 더 쉽고 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1분 안쪽으로 풀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해당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땐 1분 안에 푼다 라는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쉬운 지문이고, 그리고 이런 지문에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아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상황 판단의 접근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언어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걸 듣는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언어와 상황 판단 간의 연결을 더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런 글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힘주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각 조나 항에 해당되는 요렇게 되어 있는, 그죠?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가장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범주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문서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얘기할 거야 라는 것이고, 다음 땡땡조 그 다음에는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5개 제시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우리가 언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읽잖아요. 근데 다 읽고서 그 다음에 선택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더 크게 구조나 그 다음에 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지 예측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1단계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작게 해당되는 지문을 좀 볼게요. 우선 여기서는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 제목을 일단 항상 잘 씹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주어랑 서술어를 빠르게 연결해서 읽게 되면 상황 판단에서도 지문 읽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PCC랑 똑같아요. 특정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전자문서의 경우에 대해서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보단 합니다. 왜냐면 이 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효력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이때는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으면 5일이라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일정 날 5일이라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5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번을 빠르게 읽었을 때도 구조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구조를 볼 수 있는 힘은 당연히 문장 독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1번, 2번, 3번을 뭔가 구별하면서 비교해 나간다. 즉 앞에 있는 1번 항과 2번 항이 어떠한 내용적 차이가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은 성립에 대한 것이고 여기 뒤에 부분은 효력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셋 언어 논리에서 배웠던 것보다 것처럼 성립보다는 효력,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항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관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떨 때 이 조건이 나타났으니까 이 조건이 선지화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더 크게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이 뒤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얘가 더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훑어보되 여기는 5번은 좀 어느 정도 보고 선택지 추릴 때 이걸 기준으로 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원칙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선택지에서 일반 원칙을 물어보게 되면 여기 와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의 폴더가 있는 겁니다. 범주. 하나는 문서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문서 작성을 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선택지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서 확인할 건지 뒤에서 확인할 건지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결과가 되어 있으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선택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날짜라든지 연원일, 온점 찍는 거, 그 다음에 시, 분 이런 것들 나오고 있구나. 쌍점 이렇게. 그리고 다만이라고 하면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만을 힘줘서 읽는 것도 언론이랑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라면 여기 부분을 선지를 줄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선택지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나왔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연, 월, 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시, 분을 그 다음에 표기할 때는 쌍점을 표기한다. 이거 올바르게 표기를 했으니까 1번 선택지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항목을 통해서 선택지를 볼 때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기준을 얘네들이 언어보다 더 쉽게 이렇게 제목으로 준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힘줘서 읽어라. 그래서 머릿속에 이들을 메모라이징 해라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뒤에 있을수록 중요한 정보라든지 선택지가 나오는 그런 원리는 언어 논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훑어서 스캔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화 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면서 와주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급하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정보들을 구획하면서 정보들을 처리하면서 나와주셔야 되고요. 여기가 성립이고 여기가 효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문서 작성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지도 연결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번에 보면 효력 발생 시기가 라고 되어 있어서 효력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전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가 전자 문서의 경우는 그래서 뭐뭐 하는 경우에 선택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효력과 관련된 거. 그죠? 근데 지금 문제 선택지 2번의 경우에는 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5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일이 지난 때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즉시 발생한다 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이걸 보시는 순간부터 아, 지금 여기 와서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선지를 통한 그 사고의 판단과 흐름이 빨라야 된다, 효율적이어야 된다 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번, 4번, 5번은 어때요? 1, 4, 5번은 두 번째 있는 문서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저라면 사실 1, 4, 5번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일반 원칙과 관련된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효력과 관련된 부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언어에서랑 비슷해요. 그죠? 언어랑 비슷했던 것처럼 전자적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다 사실 스캔을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언어에 대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선지의 원리나 그 다음에 선택지를 예측하는 것들을 잘 연습하신다고 한다면 상황 판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어보다 더 크게 읽어야 되고 언어보다는 더 선택지 추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제 수강생들이 선생님 수업 듣고 상황 판단이 올랐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두 과목 모두 다 오르면 좋죠. 그죠? 그래서 상황 판단도 그 해당되는 원리들을 적용을 해보시는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지문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